혹시 요즘 혈당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아무리 약을 먹고 식단을 바꿔도 당화혈색소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도 나이로도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생활 습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나이보다 중요한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식사 순서,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석 달 만에 혈관의 나이를 바꿉니다.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석 달 동안이 식사, 수면, 스트레스, 운동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내려간다는 건 혈관의 노화가 멈추고 눈과 신장, 신경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게 돕는 건강 연구자입니다. 수많은 논문을 분석하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닙니다. 단지 그 회복력을 꺼내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식습관만 바꿔도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낮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과 채소로 바꾼 사람들, 단 석 달 만에 평균 1%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위험을 확실히 줄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의 10걸음이 1년 뒤의 신장을 보호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를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만 여전히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약물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 그 근본 원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석 달에서 넉 달 동안의 혈당 평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단 하루만 혈당이 높아져도 그 영향이 전체 수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노력이나 단발적인 단식으로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분석해 보면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스파이크 현상이 반복될수록 당화혈색소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입니다. 하얀 쌀, 흰 밀가루,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창고의 문이 닫혀 버립니다. 셋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단 1%만 낮아져도 합병증 위험이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1% 감소할 때 망막병증 위험이 35% 이상, 신장병증 위험은 40% 가까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치의 변화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약물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먹는 음식, 걷는 시간, 잠드는 습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을 조금씩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방법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군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 한 그릇을 드세요. 무가당 제품을 사용하고 베리류나 생경과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평소 흰 쌀밥을 드신다면 처음에는 귀리와 쌀을 반반 섞어 시작해 점차 귀리의 비율을 높여보세요.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인슐린 반응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을 구워 드시거나 찐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최소화하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더하면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완화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루 한 줌, 즉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단, 반드시 무염과 무가당 생경과를 선택하세요. 이것이 포만감을 높이고 간식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녹색 잎채소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식품군은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또한 루테인,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처럼 단순한 재료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콩류입니다. 콩, 렌틸, 병아리콩, 두부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를 늦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인슐린 감수성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끼 콩류를 포함한 식단이 혈당 조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콩밥, 렌틸 수프, 후무스, 두부 요리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기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세포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일상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식단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핵심은 규칙성과 단순함입니다. 하루 3끼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은 몸의 혈당 조절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귀리죽 한 그릇과 생경과 한 줌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이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 위장을 깨워주세요. 점심은 에너지를 채우되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밥 한 그릇에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녹색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를 꼭 지키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사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20% 이상 완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러나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두부, 달걀, 콩류 요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채소를 듬뿍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걷기 20분을 추천합니다. 식사 직후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지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며 혈당이 안정됩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과자나 빵 대신 생경과 한 줌 또는 채소 스틱을 선택하세요. 포만감이 유지되며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듭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사과 반쪽이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 그리고 2-3회의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은 인슐린 감수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역시 당화혈색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깨집니다.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해 하루에 15분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됩니다. 이제 핵심 요약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늘린다. 둘째,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사 속도를 늦춘다. 셋째, 하루 20분 걷기와 2-3회 근력 운동을 실천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당화혈색소는 확실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실천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귀리죽 한 그릇, 점심에 채소 한 접시, 저녁 식후에 짧은 걷기. 바로 그 작은 행동이 혈관을 바꾸고 몸의 회복 시계를 되돌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식탁에서 한 숟가락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귀리죽 한 그릇, 채소 먼저 먹기, 식사 후에 짧은 걷기. 그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약물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달 이상 식사 순서와 걷기 습관을 지킨 사람들의 당화혈색소는 평균적으로 1%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피로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필요할 때 잠시 쉬는 것, 스트레스를 느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런 작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귀리죽을 먹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걷기를 잊더라도 모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은 완벽함보다 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아침 귀리죽과 채소 먼저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다짐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히 채널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잊지 않게 만드는 약속의 신호입니다. 건강한 삶은 누군가의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의학 논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그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한 숟가락이 몇 달 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눈을 보호하며 신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돌보면 반드시 회복으로 응답합니다.